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더기현 대표에 이어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체포됐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핵심 3인방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쟁점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라더기현 대표에 이어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또 프로골퍼 안모 씨가 체포됐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에 관련한 수사가 속도에 좀 박차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핵심 3인방이 모두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 체포된 사람은 크게 3명입니다. 라더기현 이 투자자문운용사 대표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투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투자 모집책 변모 씨,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단들이 받은 이 수수료를 골프장 회원권이나 이런 각종 피부 시술권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골프회사 대표, 그러니까 이 수수료 창구로 기능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골프회사 대표 프로골퍼 안모 씨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통정거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체포 영장에는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혐의가 소명되었으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이 기재가 되어 있었고 바로 체포가 되었고,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오늘 라 대표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좀 확인을 하려고 했을까요? 네, 오늘 이 최측근 수행기사를 조사를 했고요. 네. 어제도 또 다른 수행기사의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이 수행기사라고 한다면 이 라더기현 전 대표를 가장 측근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라더기현 대표가 언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만났는지 이 부분을 이 수행기사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경찰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가 20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여 개를 이제 검찰이 넘겨받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포렌식을 반드시 통해서 사실 이 휴대전화 200대가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들이 주가를 조작한 그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 사람들의 투자자를 모집한 후에 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사실 지금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휴대전화로 먼저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또 높은 매도 금액을 정해서 걸어놓고 이 높은 금액으로 또 다른 사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바로 이 주식을 사고 또 매도가를 높게 해놓고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또 사고 이런 식의 방식을 거듭함으로써 주가를 좀 올렸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한 휴대전화에 이런 통정 매매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굉장히 키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또 기간이 좀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휴대전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 소환 조사 없이 지금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격적으로 이 일당을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시세 조종 혐의가 상당 부분 좀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요구 없이 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 어떤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인정이 되었고 일단 도주의 우려와 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체포 영장 발부된 후에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들을 제대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해야 여러 가지 말을 맞춘다거나 다른 증거를 은닉하는 그런 사정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들이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라더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정 매매를 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골프 회원권을 이용을 해서 약간은 세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조세나 사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혐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정 매매, 주가를 의도적으로 정해진 가격에 매도하고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일단 가장 1차적인 혐의가 될 것 같고요. 네.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서 오늘 다시 또 체포된 그런 사람들과 공범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점이 수수료를 챙긴 방식입니다. 이 수수료를 골프장 이용권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골프장 투자 매매, 뭐 투지를 이 매지를 뭐 매입했다, 뭐 이런 부분 결국 골프 연습장 등을 창구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조세 포탈을 한 정황 등이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세 포탈 혐의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부동산 등을 통해서 또 부당 이득을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충분히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60여 명이 어제 라 대표와 관계자 6명을 사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가 단순한 주가 조작을 넘어서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사기로 일단 고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기망해서 속여서 나에게 어떤 처분 행위를 하게 한 후에 그 사람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애초에 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돌려줄 의도가 전혀 없이 본인들이 만연히 그 이득을 착복할 그런 의도로 접근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은 애초에 어떤 재산적인 증식이나 투자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받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 최초의 투자자들에게 후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 최초 투자자들에게 이득을 돌려주는 방식. 그러니까 계속 자금이 돌기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는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식을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하거든요. 네. 예. 결국 이 투자자들은 이건 폰지 사기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에게 투자금을 줄 의도도 없었고 결국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결국 극히 일부 이 주가 조작 세력만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많다 보면 정말 나는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닌데 나는 다 알지만 다 안다고 얘기하면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나 몰랐습니다라고 발뺌을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통정 매매라는 것이 알고도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정, 시세 조작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도 만약 매도나 매수 형태에 참여하고 이 라더견 대표와 그 일당에게 내 정보, 내 휴대전화를 만들게 해주고 또 거래 계약자 내역 등을 줬다면은 이건 일부분 또 이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렇게 통정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시 이 통정 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이렇게 통정 매매를 알고도 맡기거나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중에 일부라도 조사를 통해서 통정 매매를 알고도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추후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서요. 이번 수사가 어려운 점이 실제 진짜 피해자와 또 일부 가담한 사람, 공범 그리고 핵심책 등을 구분해내는 것도 수사에서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라 대표가 그동안 이 1인 매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주가 조작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다. 지금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추후에 이제 피해자들이 제기할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라더견 대표가 좀 일관되게요. 내가 유사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한 것, 불법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이 명의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부 레버리지를 일으킨 점은 또 맞다고 시인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예. 주가 조작 혐의에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피해자와 본인을 한 배에 태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제 아주 주가를 띄운 후에 그 매도를 해버린 그런 일부 대기업 회장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추후에 라더견 대표가 또 정말 무서워야 되는 것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매우 높고 민사소송을 결국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때 라더견 대표가 계속해서 나도 피해자다. 그리고 나도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또 피해자들이 라더견 대표를 비난의 화살로 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대기업 회장들에게 또 네.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추후에 진행될 민사소송에서도 변제 자력이 없어 보이는 라 대표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게 하려는 예.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 회장이 공교롭게도 이 주가가 폭락하기 며칠 전에 팔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00억이 넘는 이익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교롭지만 이렇게 판 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김잉래 다우 키움그룹 전 회장이 문제가 되고 네. 있죠. 예. 굉장히 주가가 이제 상승한 시점에서 폭락하기 직전에 많은 블록딜을 통해서 주가를 매도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 영향을 끼친 부분은 또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김잉래 회장은 절대 이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 이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매도를 한 것에 불과한데 우연히 그 시점이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이 매도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된 바는 없는 건지 어떤 정보에 의해서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당정이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겠다, 부당이득을 2배까지 환수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또 추가로 좀 보완돼야 될 점은 없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큰 투자금을 정말 다 날리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예. 당정은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을 2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그런 자본 이 법 개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 거래를 좀 포착할 수 있는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거쳐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 거래 이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자본시장 거래를 적발되면 10년간 못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이런 네. 대책 등을 통해서 주가 조작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